네. 자, 이제 그 떨리는 시간이 또 다가왔습니다. 네. 바로 그 시간. 박병창 이사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간. 일단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은 이어폰은 안 쓰시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요. 이어폰을 쓰다가 특히 저는 오면서 방송을 좀 중복하게 하지 않으려고 네. 매일 그걸 썼더니 염증이 생겼어요. 진짜요? 그쵸? 네. 염증 생긴다니까요. 염증이 생겨서 막 병원을 다녔었는데 네. 그걸로 안 낫더라고요. 네. 그래서 헤드폰으로 바꿨습니다. 브리치 제품은 맞는데 브리지 헤드폰 쓰세요? 헤드폰으로 바꿔 헤드폰 2개나 샀어요. 오는 길에 헤드폰이면 이렇게 귀 감싸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드폰, 옛날 헤드폰. 이렇게 헤드폰. 그러면- 하나는 샀는데 너무 무거워서 좀 더 가벼운 걸로 해서 그럼 이거다. 진짜로. 왜냐면 이거는 제가 봤는데 귓구멍이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 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헤드폰처럼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볍죠. 네. 네. 아직 안 사신 분은 저는 2개나 헤드폰을 사서 이미 사셨으니까.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그 예. 귀 이렇게 다 덮어갖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렇긴 해요. 그래서 하나는 옛날 거 있죠. 네. 조그만 거. 뭐라 그래야 돼? 그걸 레트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옛날 안 거. 되지. 그건 안 하나는 큰 거, 하나는 작은 거. 그럼 귀 다 덮어버리면 어떡할 건데 나중에 저 옆에서 택시 빵빵거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민학과 하고 브릿지. 막 그랬는데 네. 헤드폰으로 막 바꿨으면 이틀 만에 아무 문제 없어요. 이어폰 쓰면 바로 문제 생기고. 이건 그 귓구멍에 넣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나와서. 제발 이거 하나만 사보세요. 진짜 좋아. 알겠습니다. 귓구멍에 안 넣어요. 뭐 비싸지도 않은데 아마. 네, 이거 한번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 선글라스는 탑기어 겁니다. 탑기어. 탑기어 아시죠? 그 저 옛날 자동차 네. 탑기어 코리아 하는 그 탑기어. 유명하죠. 네, 탑기어. 탑K 아니고 탑기어입니다. 기어. 자, 박병창 이사님과 얼른 시장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 떨어졌습니다. 5% 넘게. 이제 미국 시장이 또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제가 금요일에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쉽게 직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건데요. 길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이유들은 좀 있습니다. 지금 길주 하락의 원인들은 이제 중국 양회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좀 불리하다라는 내용과 함께 알리바바가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네. 여기 딥시크의 아론보다 성능이 좋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급등을 했어요.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에서 알리바바 8%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그럼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쪽은 좀 약선, 미국의 주식들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중국 주식 장난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와, 요즘 BAT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예. 난리예요. 맞습니다. 와, 중국인가봐 또 이제. 근데 그게 뭐겠어요? 수급이죠, 수급. 수급이에요. 돈들이 어느 네. 쪽으로 더 이쪽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또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또 뭐 계속 그러지도 않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수급 쏠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있었던 거 뭐냐면 마블테크가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부정적 가이던스를 내놨었고요. 그래서 마블테크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네. 이게 어제 20% 정도 폭락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AI 반도체 쪽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5.74% 하락해서 $110가 됐어요. 사실 이제는 좀 걱정스러운 그제까지 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연간으로 한 17% 정도 하락한 부분인 것 같고요. 테슬라가 5.61% 하락해서 $263 왔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블 테크놀로지와 관계가 있는 알파벳이 아마존이 한 3.6% 하락하고 전체적으로 길주 위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길주의 변동성이 심화된 것은 뭐 지난 주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여전히 그 변동성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2.61%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도 1.78% 하락해서 5,738포인트로 이제 6,000포인트에서 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장중에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를 한 달 이후에 다시 네. 또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확 떴었잖아요. 네. 근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시장이 진짜 피곤하다 피곤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이런 느낌의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그런 부분이 좀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반영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의 1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무역 적자가
1,314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사상 최대치고요. 네. 전월비 마이너스 34% 그랬는데 네. 요건 조금 안에 뜯어봐야 되는데요. 수출이 1.2% 증가했는데 수입이 10% 증가했어요. 네. 수입이 급증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시는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본격적으로 관세 부과하기 전에 먼저 사놓자라는 것 때문에 1월에 이제 수입이 급증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그리고 이게 아마 주된 이유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써왔는데요. 미국이 1월에 금 수입을 308억 달러 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308억 달러? 예,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압니다. 네. 이렇게 산 적이 없어요. 오. 금괴를 미국이 미국이 오. 뭐 US 임포트 뭐 골드바잖아요. 네. 이렇게 샀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게 308억 달러라 샀으니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된 거잖아요. 저런이 금이 그렇게 비싸지지. 그러니까 모두 다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수요가 막 생기니까 금이 올라갔고 우리나라는 김치 프리미엄 막 생겨서 네. 이거 실물 없다 그래가지고 막 올랐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세 대비 우리가 한 15% 정도 높았거든요. 네. 그 원위치한 거 아시죠? 다 원위치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금가격이 꽤 떨어졌어요. 그래요? 우리 한참 피크라고 얘기하고 때부터 지금 뭐 그때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 이상 좀 떨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 시세는 네. 네,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건 좀 딴 얘기고 다른 얘기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관세 효과가 있었던 이벤트성의 내용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랬습니까? 봐라. 미국이 무역 적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논리를 펴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차트 보시면 요 지금 말로 설명드리고 텍스트로 말씀드리는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코스피 0.7% 오르고 코스닥 1.6% 하락했는데요. 코스닥이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 코스닥의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던 쪽에 뭐 전력기기, 뭐 조선, 로봇, 바이오 이런 쪽이 줄줄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요.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2차 전지와 자동차는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오른 종목 내린 종목도 쭉 봤더니 올해 연초부터 강했던 종목들에는 매물을 거의 대부분 맞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LG노텍이 어제 9.5% 상승했고요. LG노텍 얘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지금 벌써 그렇죠. 몇 년 동안. 네. 포스코홀딩스가 6.8% 오르고 카카오 4.6%, 네이버 5.5%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수급이 변화가 생기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걸 지금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초부터 연기금이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그 지수를 꽤 2,600번 중반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네. 이 사이에 다른 기관들은 안 샀었어요. 단기 거래만 있었지 사실 수시적으로 산 게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쳐다만 본 거잖아요. 올라간 거를.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떨어졌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폭락하고 다시 떨어졌어요. 이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지수를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가 매수 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어디를 사야 되느냐 봤을 때 기존에 많이 올라온 부분보다는 소위 저평가라고 국면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을 좀 기관들이 사는 경향이 좀 있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8일 날 급락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일부 회복하면서 이제 올라오긴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타가 생겼네요. 2,576포인트인데 여기 지금 하나 지우지 못해서 그랬고요. 네. 하락갭은 이 갭을 메우냐 안 메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승 갭일 때도 위로 네. 올라갔을 때 이 갭 아래로 안 내려가는 게 중요한 거고 떨어졌을 때는 갭을 메우면서 위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 포인트가 2,621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 멀리 있잖아요. 2,576포인트니까. 네. 그래서 하단에서 반등을 하는 것이지
회복을 다 하고 올라가는 추세 전환되는 다시 그런 모양은 아직 아니다.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들 좀 보면 강관주들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저가 강관주들은 뭐 연일 강세이고요. 그 강관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쪽에 또 집중되어 있는 그룹이 하나가 있죠. 세아제강 그룹이요. 아, 그래. 세아제강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신고가 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참 근데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르면 20%고 20% 막 오르는데 그걸 사는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보통 투자자들은 추세적인 걸 이렇게 보면서 거래를 하는데 네. 그냥 한두 방에 그냥 막 20% 30%씩 막 올랐다가 그러면은 야 이거 내가 들어가서 꺾이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어떤 종목은 야 그래 전력기기라 이런 거 그냥 사야 돼. 계속 셌으니까 조선 이런 거 사. 네. 근데 빠질 때는 또 왕창 빠지고. 맞아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시장의 흐름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특징은 LS 그룹이 동반 폭락을 했습니다. 10%씩 참. 폭락을 네. 했는데 이게 어제 그저께 LS 그룹 관련된 특히 LS 일렉트릭이나 뭐 LS 조선이나 네. 조선이래죠. 전선이나 이런 데들의 호재성 재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국의 케이블로 뭐 수출하고 뭐 유럽 또는 수출이 아니라 공급 계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좋았거든요. 최근에 좋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물론 왜 이렇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LS 그룹 회장이 어제 언급이 있었는데요. 그룹 내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상장 계열사들을 상장을 해야 된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꽤 많아요. 여기는. 네. 근데 이거를 상장을 해야 되는데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비상장 계열사들의 상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시장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중복 그렇죠. 성장이 얘기 중복 성장. 되니까.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언론 보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것 때문에 중복 상장돼 가지고 이거 뭐 상장 못한 데도 있고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워딩이 어떻게 워딩이 있었냐면 너무 고평가되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주식을 안 사면 되지 않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어제. 어제 굉장히 이 심리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갖다 박 때리는 거예요 전부 다들. 근데 그렇게까지 언급을 할 필요 없었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네. 왜냐하면 성장하는 회사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전부 다 때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다른 데도 같이 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뭐 이상했어요.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종목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강한 가운데 우리 시장도 좀 어수선한 네. 그런 상태에 좀 있다. 그렇지만 전체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강세의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미국 시장은 지금 변동성 확대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부의 수급이 이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차트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 그림을요. 일단 올해 연간 수익률을 각 국가별로 지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3일 연속 항생주 3일 연속 상승하는데 상해종합지수는 아주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네. 오늘 차트 보시고요. 홍콩은 올해 21.4% 올랐습니다. 와, 씨. 죄송합니다. 욕을 하고 그러세요. 와, 나도 깜짝 놀랐네. 갑자기 뭐 터져버리네. 감정이 막 터져버리네. 21%요? 예. 올해 독일 17.6%, 영국 와. 6.24%, 프랑스 11%. 얘네들은 신고가예요. 네. 보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니케이 마이너스 5.4%, 대만 마이너스 1.39%, 다우 강보합, 나스닥 마이너스 6.4%, S&P 500 마이너스 2.4%예요. 얘들 이쪽에 빠지는 게 어느 정도 빠지냐면요. 우리 많이 하고 있었던 가슴 아픈 얘기지만 네. 뭐 있는 그대로니까 아이언큐 있죠. 네. 올해 마이너스 50%입니다. 아이온큐? 마이너스 50%. 올해 올해만 그래요? 올해만 마이너스 50%. 아이온큐 연초 오르지 않았어요? 네. 그때 뭐 양자 막 이러면서 되게 많이 올랐었는데. 그럼 고가 대비해서는 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떨어졌나 보네. 그러니까 올해 지수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보고 갔는데 예. 보면은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 아이온큐를 직접 산 건 아니고 네. 양자 컴퓨터 ETF 들어갔거든.
그리고 와, 미쳐버리겠다. 미국의 반도체 기술주들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30%씩 다 빠졌어요. 아, 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7%잖아요. 주도주가. 네. 그러니까 나머지들이 그렇게 빠지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지수가 약한 모습을 근데 나타냈거든요. 아시아권은 또 이제 반도체 연관성이 높으니까 아시아권은 오히려 또 빠지는. 중국 관련된 반도체 쪽만 좀 올랐고요. 네. 그렇게 올랐고.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돌리지만 중간에 코스피 7.36 플러스 코스닥 8.3 플러스 견조하잖아요. 세네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에겐 조방원이 있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상대 강세 분위기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올라간 거 좀 이익 실현하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영향력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서 기관 수급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쭉 텍스트로 설명드린 것을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P 500입니다. 20주 이동 평균선을 깨면 추세 전환이 가능성이 있다고들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20주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는데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얘는 빼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할 때 계속 빠지다가 전환한 거니까 얘는 빼야 되고요. 네. 중간에 여기 안 깼죠. 여기는 한번 깼고 그다음에 요번이거든요. 그런데 깼을 때 보면은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곧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양봉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음봉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걸 이거 주봉이거든요. 네. 이번 주에 이걸 돌리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붕괴됐다라고 표현을 좀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선 60주 동 평균선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얘에서부터 한번 붕괴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라인까지 생각을 한다. 그렇게 네.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3주 연속 급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3주 연속 급락을 하면 시장에는 또 어디서든 또 호재를 찾아내요. 그래서 이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캐나다 관세 한 달간 유예도 뭐 이런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S&P 500이고요. 나스닥은 더 많이 내려가 있죠. 20주 이동 평균에 더 많이 내려가 있죠. 그리고 음봉 자체가 더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은 길주 위주로 하락을 더 한 겁니다. 길주 위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도 길주 위주로 더 먼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길주의 하락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딥시크예요. 딥시크. 그렇죠. 딥시크 발표한 그 주에 엔비디아가 지금 연간 얼마 빠졌다고요? 17? 마이너스 17%. 네. 그런데 그 주에 엔비디아가 15% 빠졌어요. 아, 다 그 한 주에 그거군요. 그 한 네. 주에 15%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데 어제 알리바바가 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게 애써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전순왕 CEO는 우리 걱정 없다. 오히려 그런 발전을 AI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GPU는 더 많이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GTC에서 엔비디아가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거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발표하면서 좀 더 바뀌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이고요. 자, 이게 엔비디아입니다. 네. 엔비디아는 지금 이 밑으로 지금 이게 다 주봉입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가 있는 상황인 거고 엔비디아의 횡선은 왜 권하냐면요. 이거 작년 6월에 고점이잖아요. 네. 작년 6월부터 내내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맨날 우리가 엔비디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크게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고 사실은 그냥 그 근방이 계속 있었다. 그런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자,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아래 횡선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아래 횡선은 왜 여기다 걸어놨냐면요. 직전에 좀 돌파한 것도 있지만 요 날이 예. 트럼프 당선 확정된 거예요. 네. 확정. 여기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급등.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이제 거의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라인 정도는 지지선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정프로님께 요 말씀을 조언을 한번 드렸고요. 그때 요거 좀 보시면 다 지금 말씀 좀 드려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국가별로 올해 수익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건 니케이 225입니다. 니케이 225는 보면은 작년에 한번 빠지고 나서 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니케이 T25는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서 언제 빠질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의 부러움을 줬던 미국의 부러운 게 아니고 대만 갖고원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대만 갖고원 지수는 우리하고 같은 비슷한 반도체의 주도 네. 국가인데 대만 갖고원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보시면 대만 갖고원 어때요? 그냥 옆으로 있죠. 네. 옆으로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데들이 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좀 자금 이동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급의 이동이라고 저는 해석한다라는 네.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항생 지수입니다. 와. 항생 지수는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 일봉이 아니고. 와. 항생 지수는 다 돌파하고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길주가 선두에 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요만큼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드릴 때 저는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8월에 급등을 했을 때는 금융 완화 정책이 있었어요. 네. 금융 완화 정책으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다가 이 밑으로 다시 원위치하지 않는 거는 또 다른 뭘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중국의 다른 뭘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중국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이건 뭐 더합니다. 황정보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아니 뭐 벤츠가 그렇게 잘 팔리나? 독일의 그리고 특히 독일이 더 오르는 이유. 네. 프랑스는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올랐고 네. 영국도 신고 지수인 상태이고요. 독일이 더 오르는 이유. 일단 첫 번째 유럽 전반에 걸쳐서 유럽 시장이 오르는 이유는요. 원래 경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거기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금리 인하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안 들었는데 ECB에서 금리 인하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네,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서 유동성 보강하죠. 국방비 지출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자꾸 유럽은 뭐 재건 사업에 뭘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돈을 푸는 시장에서 돈을 자꾸 푸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걸 반영을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 인하하면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금리 인하하면 유로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유로화 약세가 약세로 돼야 가야 되는데. 되죠. 네. 유로화 약세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거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유로화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확 올라왔어요. 유로화가 올라왔습니다. 금리 인하하지만 돈을 푸니 이쪽으로 돈이 쏠리는군요. 경기가 좋아질 거다. 경기가 역성장에서 좋아질 거다라는 걸 반영을 막 하고 네네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요. 근데 하하. 미국 시장 트럼프 지금 전프는 맨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하나는 원하는 대로 되고 있지 않죠. 지수는 떨어지면 안 되죠. 시장은 네, 주식 그렇죠, 시장은. 그렇죠. 주식 시장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뭐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지수 마지막 하나 더 보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올 초에 보면 작년에 내리 빠졌다가 올 초에 요만큼 올라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 보면 다른 데들은 잘 보시면요. 자, 한번 쭉 감상을 해보자고요. 다른 데들은 자 지수 맨 위에 거부터 봐야겠죠. 자 S&P 500 막 올랐다가 떨어졌어. 나스닥 올랐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일본도 올랐다가 얘는 횡보해. 네. 대만 올랐다가 횡보해. 얘네들은 떨어졌다가 밑에서 막 강하게 올라가. 네. 얘도 떨어졌다가 막 밑에서 강하게 올라가. 우리는 뭐예요? 이거 독일은 계속 해갖고 우리는 강하게 올랐다가 조정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졌다가 강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상황에 있어요. 이 어정쩡한 상황을 다른 거로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실게요. 자, 환율을 보겠습니다. 달러인데스가 이거 주봉입니다. 이렇게 크게 주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104.2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달러인데스가 104.2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 유로화는 반대로 좀 올라왔고요. 네. 자, 그 사이에 엔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엔화 강세가 좀 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유의미하게 떨어져야지 맞는 것 같죠. 그러네. 우리나라 환율 원화가 유의미하게 그랬으면 떨어져야 좋겠죠.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기 우리 원화입니다. 안 떨어지네. 우리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맨날 그동안 얘기했던 정책 노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올해 경기나 여러 가지를 다 반영을 하고 있겠죠.
다 유의미하게 원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지수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만드는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 네. 이걸 보면요. 그림 보니까 진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보면 그래서 가끔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뉴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트럼프가 의회 연설할 때 한국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엄청 걱정 많이 합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한국의 평균 과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이거 틀린 말이잖아요. 네. 근데 막 근거가 이렇게 없는 말이야. 막 폭격을 하고 있고. 되게 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그래요? 주한미군 무슨 뭐 400만 명이라 그랬나? 근데 200만 명인가 그 좀 절반이고 아무튼 계속 400 뭐 400 막 이래요. 아, 숫자 살을 좋아하는 네. 것 같다. 그래요? 이것도 4배 막 이러고. 근거도 없이. 아 그래? 몰랐네 그건. 한번 저도 유심히 봐야겠네요, 진짜. 그럼. 파나마 운하 그때 건설할 때 미국인데 400만 명 죽었더니 200만 명 죽었는데 제가 다 사.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죄송해요. 흐름 끊었네. 주한미군은 그리고 400만 원 아니까? 그러니까 4만이겠지. 4만. 네. 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톱10 안에 있다. 네. 그래서 4월 2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및 방위비 요 재논의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 이런 뉴스인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고 고문 중에 한 명이 프랑스 외신을 통해서 발표한 건데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간 평화회담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계속 싸우긴 하지만 매듭이 그냥 단번에 매끄럽게 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종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법 폐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찝어서 얘기했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화당 의견들이 반대 의견들을 막 내놓고 있어요. 지금 특히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반도체법은 미국이 첨단 기술과 AI 분야의 세계를 선도하고 양질 일자리를 되찾는 데 필수적이다. 이미 많은 공장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거 폐지하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내놨고요.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디냐? 텍사스, 인디애나, 오하이오 이런 데들은 반도체법 수혜를 받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좀 부정적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반대 의사 표시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지금 기사를 여러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지르잖아요, 먼저. 네. 그래서 폐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일부 변경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4번 뉴스는 좀 뭐 기술적인 뉴스라서 이 자체 기술 부분보다는 지금 중국의 흐름 때문에 4, 5, 6번에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개방형 리스크 5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그래서 이 기술적인 거니까 이거 써왔습니다. 축소 명령어 집합 컴퓨터 기반의 개방형 명령어 집합 ISA라고 그러는데 ISA는 뭐냐? 스마트폰 AI CPU에 이르는 다양한 칩을 설계하는 데 사용하는 규격을 얘기한다. 근데 이게 암은 비개방형이에요. 그래서 암을 우리가 돈 주고 사서 하잖아요. 네. ARM 네. 그거요. 근데 이거는 개방형에서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서방 기술의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게 왜 뉴스화 되냐면요. 중국 당국이 8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이걸 기반으로서 이걸 쓰자. 그러니까 우리 저런 거랑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앞으로 우리 아래 한글 쓰자. 네. MS도 쓰지 말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쓰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제 곧 발표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MS 워드를 다 쓰는데 야 이제부터 우리는 한글 아래 한글만 쓰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꾼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본 세팅 값을. 그렇죠. 왜냐? 네. 기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실. 암 거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인텔 옛날 뭐 X86이 쭉 네. 시리즈 있잖아요. 그게 아마 좀 더 폐쇄형이고 그게 명령어 기반이 예, 아마 좀 맞습니다. 길 거고 반면에 요 리스크 5라는 게 명령어도 굉장히 좀 심플하고 단축돼 있고 네. 뭐 이런 걸로 아마 좀 예. 저희도 더 뭐 사양이 떨어진 거죠. 네, 전문은 아니지만 예, 하여튼 굉장히 좀 다른 시스템인데 여기 이제 오픈 이른바 예, 오픈이 예, 예. 돼 있다는 거고 예, 그래서 예, 예. 누구나 다 자기의 디바이스에 맞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바꿔서 자기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예. 만든다는 거고요.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왜 이런 자신감이 생겼을까요? 아하.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 되더라. 되더라. 자신감이 생겼다. 네, 네. 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4월 13일 날 베이징에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4월 13일이면 한 달 후네요. 아 근데 로봇 뉴스 가끔 갖다 보면요. 어떻게 하루하루 달라져요? 로봇들이 기능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뉴스 중에 말씀드렸던 시정하면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가 자체 챗봇 QWQ32B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거를 딥시크보다 성능이 우수한 챗봇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오픈 소스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주가가 지금 올해 얼마나 올랐냐? 70% 올랐습니다. 알리바바 주가가. 이 알리바바는 마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윈이 얼마 전에 그 시진핑 네. 딱 그때 이제 등장했잖아요. 몇 년 만에. 네. 그러고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네. 아 이거 그 변화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등장. 마윈이 시진핑 만날 때 왜 마윈이 한참 왜 시진핑한테 두드려 맞고 네, 엔트 뭐 네, 안 되고 막 어디 했을 가서 막 때. 이렇게 막 네. 이게 쭈구리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등장하면서 알리바바가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내가 그거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소중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뭐 저도 데일리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어쩌면 인사이트라는 거는 네. 인사이트라는 거는 왜 우리 서점에 가서 주식 투자나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공부 좀 해보자 그러면 서점에 여러 가지 책들이 많잖아요. 기점 네. 책도 네. 있고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의 논리는 그런 논리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요. 돈 번다. 지금 정포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나 재계 인사들이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큰 흐름을. 예, 흐름을 보면서 그 흐름을 이제 추종하는 쪽으로 산업도 보고 시황도 보고 뭐 그런 것이 더 수익에는 보탬이 된다. 이런 논리들이 맨날 상당히 주가 있죠. 오르고 내리는 거에만 신경 상당히 쓰면서 있죠. 막, 야 25달러 올랐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죠. 야, 아침 라이브를 내가 안 해야 돼. 그래야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키워요? 안 돼요. 아침마다 이거 내가 하니까 내가 여기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죠. 맞습니다. 매몰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자기가 그걸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 보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조금만 더 보탠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관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을 하는 것도 매일매일 관세를 매기니 철회하느니 이런 부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뭘 할 거지? 뭐 이런 것들. 그게 답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쭉 흐름을 보는 것이 아마도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중국 투자 한참 좀 했었었는데 예전에 네. 그 핑한 굿닥터 뭐 맞아요. SMIC 뭐 등등 몇 개 샀다가 그때 이제 한참 말아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또 중국이 달리네. 이것도 중국 투자 한번 한번 잘 한번 생각을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간 다음 주 월요일에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은 그리고 제가 선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개인 돈으로 제가 사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이사님한테 딱 맞는 거야 이게. 요거는 제가 하나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